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그 레이저 커팅기까지 알아보다가 그 내용이 중단이 됐죠. 그건 제가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동영상 촬영이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계속 이어서 해보는데 멀티 커팅기는 그냥 뭐 1m 20에 2m 40 뭐 이런 평판이 있다. 그 위에 자를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올려놓으면은 다양한 소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5개 광고에선 뭐 몇 T짜리 소재냐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5mm 두께짜리 어떤 판이 있다. 그럼 5T라고 불러요. 그럼 10mm 판은 10T라고 부르겠죠. 예, 그래서 구부릴 수 없는 물체도 잘라내고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골판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구부리면은 꺾이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평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커팅 칼날이 돌아다니면서 잘라주는 거죠. 네, 요거를 멀티 커팅이라고 불러요.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뭐 얇은 그 비닐로 소재부터 그쵸? 그 다음에 뭐 5T짜리, 10T짜리 뭐 이런 뭐 아크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을 자유자재로 잘라준다. 요걸 멀티 커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팅기는 KPI 그 생산성을 따질 적에는 몇 미리를 오늘 잘랐느냐 이 미리 단위로 따져주고요. 출력기는 몇 제곱미터를 출력을 했느냐 제곱미터를 이제 해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몇 해배를 오늘 출력을 했느냐 요걸로 생산성을 따져준다. 요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 저도 이제 이걸 뭐 계속 그 장비들을 다루다 보니까 알아진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감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화를 실현할 거고, 무인 생산 시스템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핫폴더라는 개념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테이크업이라는 장치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 MES에 있는 생산 관리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날파리가 괴롭히는군요, 갑자기.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프린터예요. 이 프린터라면은 이 결국은 프린터는 그 CMYK의 컬러 스페이스를 쓰죠. 네, CMYK의 컬러를 뿌려주면 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이미지를 뿌려줘야지 되는데, 네, 이미지를 뿌려줘야 되는데, 네, 이미지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짝으로 붙어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립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 레스터 이미지 프로세서라고 그럽니다. 즉 우리가 아래 한글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 회사에서 쓰는 잉크젯 뭐 저기 뭐 이런 프린터들 있죠. 그럼 이런 프린터들이 프린터한테 데이터를 보낼 적에는 그 빈맵 형식, 이거는 그 무압축이죠. 무압축으로 자그마한 그 도트 하나로 구성된 포맷이 빈맵이죠. 요 빈맵이 이제 우리가 라스터 이미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요 라스터 이미지로 변환시켜서 프린터에게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립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쓰는 프린터들도 립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립은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다. 프린터 드라이버가 결국은 그 라스터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겠죠.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버라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는 프로그램이죠, 대부분.
근데 이제 이 립이라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기도 하고 거기서 파일을 조작도 하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세팅도 해주고 컬러 스페이스도 바꿔주고 뭐 이런 기능을 다 제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걸 립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요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미지가 하나 있다. 네,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미지가 있는데 요걸 출력을 하고 싶어, 프린터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립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자가 하는 그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립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파일 열기를 메뉴를 선택해서 요 이미지 파일의 디렉토리로 가서 이미지 파일을 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출력할 적에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조건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주고 출력이라는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동일한 거 100건을 갖다 출력을 한다. 그러면 100번을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100번을 세팅해서 100번을 일일이 날리면 너무 불편하겠죠? 아예 이 립한테 우리는 100개 출력할 거야. 그러면 100개를 지가 한 번에 출력을 해줘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걸 번번이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0개의 서로 다른 거를 하나씩 출력한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100번 열어야죠, 뭐 이거. 그쵸? 100개의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는 할 말이 없다 이거죠. 예, 이거 다 각각 열어가지고 출력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좀 나이스하게, 조금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나의 이제 기술이 나옵니다. 기술. 그 기술이 뭐냐면, 요건 무인화 자동화를 위한 어떤 고려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핫폴더라는 게 나와요. 핫폴더라는 건 쉬운 말로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 컴퓨터에 파일 탐색기에 보면 디렉토리가 있죠. 이 디렉토리가 있고 이 핫폴더는 이 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립을 열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고 뭐 다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디렉토리 패스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핫폴더라고 하는 디렉토리 패스를 넣어주면 이렇게 짝가닥 연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립이라는 게 이제 만약에 핫폴더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적에는 립은 실시간으로 폴링을 해대가면서 핫폴더를 감시를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야, 너 혹시 무슨 파일 안 들어왔냐? 어디 좀 보자 하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계속 쉬지도 않고 여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아이고 이거 출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 핫폴더에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요 립이 잽싸게 눈치를 챕니다. 여기 뭐 하나 들어왔다. 그럼 요 놈을 반짝 낚아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사전에 세팅해 놓은 파라미터들을 다 적용해서 프린터로 출력 버튼을 안 눌러도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우리가 이미지 파일들을 이렇게 왕창 집어가지고 얘를 핫폴더에다 퍽 집어넣었어. 그러면 립이 인식하게 이만큼 들어왔네? 그러면 순차적으로 내가 출력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그냥 따그닥 따그닥 다 출력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거 하나만을 여기다 등록해 놓고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 버튼 안 눌러도 되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립이 알아서 하나씩 요 핫폴더로부터 꺼내가지고 딸그닥 딸그닥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어넣기만 하면 더 이상은 사람이 관여할 구간이 없다. 자동화가 되는 거고 무인화가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공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건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게 잘 됐네. 그러면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얘네들을 이렇게 옆으로 빼놓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MES 그 생산 관리, 그 모듈을 그 제공을 해줘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요거는 우리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 그 MES에 등록된 파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작업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생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 조금만 키워볼게요. 자, 근데 이 핫폴더도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네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임을 우리가 이건 뭐 그냥 현수막 전용 핫폴더를 하나 만든 거지. 예? 현수막을 찍기 위해서 여기 파라미터 다 설정해 놨고 현수막에 맞춰 가지고 핫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핫폴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둘,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이건 10개, 요거는 20개, 요건 1개, 뭐 이런 식으로. 요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생산 지시를 내린 거죠. 이렇게 생산 지시를 내리면 이 파일들이 이 파일도 결국은 저기 그 MES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는 MES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위치를 MES가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등록을 해 놓으면 이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자, 밤 12시가 되니까 타이머가 딱 깨나면서 요거 생산 지시를 들여다 본 거죠. 요 출력권 2를 3개를 찍는데 12시에 찍어라. 그리고 핫폴더는 현수막에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을 싹 집어다가 싹 가져와서 요걸 싹 MES가 자동으로 핫폴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죠. 그러면 립이 어떻게 한다고요?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다가 요 놈 왔네 하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가져간 거죠. 얘는 요거를 레스터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서 다짜고짜 프린터에다가 휙 집어던집니다. 그럼 프린터는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람은 생산 지시만 하면은 그 뒤에 모든 프로세스가 무인 자동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다 이거죠. 저희가 공방을 통해서 강조하고 제안하고 싶은 기술적인 사항은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공방에 너무나도 적합하고 잘 맞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우리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호소력 있게 쓴다면 저희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만 이제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 테이크업이라는 거. 테이크업이 뭐냐면 지금 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 조그만한 요 저기 그 롤러 같은 거 보이죠? 그리고 요 인쇄물이 이렇게 와서 요 롤러에 지금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잘 보면 보여요. 예, 요 롤러를 테이크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그 출력 소재 있죠? 이 출력 소재가 보통은 이게 이 출력 소재가 보통은 그 길이가 스탠다드가 50m예요. 한 롤이 50m per 롤인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건을 갖다 날려놨어. 그랬더니 전부가 48m를 찍어야 돼. 아, 거기까지는 좋아, 자동으로. 그런데 이게 주저리 이렇게 요 테이크업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테이크업이 없는 장비들도 많아요. 그럼 테이크업이 없다고 치면은 여기에 48m가 완전히 헝클어진 머리처럼 난리가 나가지고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닥에 먼지도 있지, 거기에 막 뒹굴고 접히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작업자가 와서 그 48m를 추스려 가지고 잘 정돈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요 롤에다가 살짝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 롤이 이 용지가 나오는 걸 감지를 해서 같은 장력, 같은 텐션으로 유지하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감아주는 거죠. 그럼 뭐 그게 40m가 됐던 50m가 됐던 상관없이 아주 깔끔하게 여기에 말려가지고 출력물이 정비가 돼 있다. 이래야지만이 밤새도록 찍으면 이게 50m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요 테이크업만 살짝 떼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걸 떼가지고 재단기에 가져가서 한 건 한 건씩 뚝뚝 잘라가지고 후가공 처리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거죠. 후가공 처리는 어차피 자동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다고 치지만 생산 과정에서 요 출력 과정을 무인화, 자동화 하겠다는 게 저희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사 출력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디자이너가 뭐 디자인 파일을 갖다가 시안 파일을 만들겠죠? 뭐 코렐드로나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을 써서 만들죠. 뭐 제일 유명한 게 일러겠죠? 요 일러를 쓰면 이제 AI 파일이 나오죠? 확장자가 AI로 떨어지는 파일이 나오는데 이게 다 벡터 파일이에요, 벡터. 글씨가 있어도 벡터.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늘리고 줄여도 안 깨지는 거죠. 벡터 정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립으로 그 정보를 갖다가 로딩을 합니다. 로딩을 하면 릴은 그 벡터 정보를 레스터 이미지로 싹 바꿔가지고 CMYK가 얼만큼씩 비율로 쏴가지고 색깔을 내라 이렇게 컨버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립으로 로딩을 합니다. 로딩한 다음에 뭐 바로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성일 경우에 바로 코팅이 들어갑니다. 물론 말린 다음에 충분히 말린 다음에 코팅을 하겠죠. 코팅을 하고 나면 커팅을 해요. 커팅은 왜 해요? 아까 보셨지만 어떤 글씨를 갖다가 잘라낸다. 그럼 그 글씨의 테두리를 다 잘라서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 커팅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납품 및 시공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게 코팅기입니다. RSC 1700EQ 요 롤러가 있죠. 요 롤러에 출력된 출력물을 걸어두고 요 위에다가 비닐을 걸어둬서 비닐과 출력물이 함께 요 롤러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아주 강한 압착에 의해서 들러붙는 거죠. 그런데 이 코팅이 참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날파리가 날라가지고 왜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 20m짜리 출력물이야. 그걸 내가 코팅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코팅지가 제대로 감겨 있어. 그래가지고 쭉 밀고 들어가는데 아유 19m까지 잘 코팅이 된 거예요. 20m짜리인데. 아 그런데 이 코팅지가 19.5m 밖에 안 되네. 길이가 20m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한 50cm 코팅 못했죠. 그럼 어떻게 더 떼서 코팅하나요? 그건 티가 나서 안 돼요. 그러니까 20m짜리 다 버리고 다시 출력해서 다시 코팅해야 돼요. 그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또 여름에는 덥다고 창문 열어놓고 이제 코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넓으니까 이제 기술자가 아주 그냥 딱 잡아가지고 이제 코팅을 딱 들어가는데 파리 새끼 한 마리가 탁 튀어 들어온 거야. 그러더니 코팅지 사이에 싹 껴가지고 쫙 밀려가지고 코팅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뜯어내서 파리 꺼내고 다시 그냥 뭉개 놓나요? 이 뜯는 순간에 벌써 다 망가지는데요. 뭐. 그럼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또 다시 출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각도가 조금 이렇게 틀어졌어. 이렇게 틀어졌어. 그러면은 접질려 가지고 싹 말려서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또 접혀서 들어갔으니까 또 꽝 다시 해줘. 아주 이 코팅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5% 정도 에러가 난대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제 비숙달된 사람들이 처음에 할 적에는 15% 정도 코팅을 망친답니다. 그럼 100건 중에 15건을 다시 출력을 뽑아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 낭비, 비용 낭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모든 출력자들이 암만 자기가 전문가라도 이 코팅 과정을 부담스러워 한다. 예. 그래서 저희는 기를 쓰고 이 5개 광고 업체 사장님들한테 요 코팅 과정을 완전히 없애는 공정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옆에 있는 게 커팅기라는 겁니다. 돈복 커팅기. 여기서 보면 요 빨간색으로 잉크된 거 말고는 전부 다 떼내고 싶은 거예요. 째서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사람이 칼날을 일일이 앉아가지고 칼날로 요거 다 째내려면은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예, 그러면 이런 건 수주하면 안 되겠죠.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거를 칼로 다 떼내겠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출력물이 이렇게 출력이 나왔다. 그러면 요걸 다시 싹 말아가지고 다시 처음 상태로 가서 여기에 칼날이 매달려 있어요. 칼날이. 그래서 칼날이 자동으로 지가 이렇게 쫙 따면서 요 테두리를 다 따주는 거예요. 따주고 요 안에 있는 거, 요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 전부 다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따주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얇은 소재, 저 출력용 소재를 갖다가 옆에서 한 1000배 정도로 확대를 해놓고 보면 이렇게 보여요. 예, 요거 두 장이 서로 붙어 있는 형태예요. 자, 요 밑에 게 이제 아주 비닐로 된 뒷지, 후지라고도 그러고 뒷지라고도 뭐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요게 뒷지예요, 뒷지. 후지라고 합시다. 뒤에 있다 해서 이제 후지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전지겠죠. 그러면 요 전지에다가 출력은 되는 거예요. 전지에 출력이 되고 전지 요 밑에 면에는 여기에는 끈끈이가 끈끈한 게 우리가 저기 뭐 3M 붙이는 거 끈끈한 거 붙이는 거 있죠. 요런 식의 끈끈이가 묻어 있는 소재예요, 얘는. 그리고 요거는 표면에 당연히 비닐루가 코팅이 돼 가지고 요 끈끈이와 비닐루가 딱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요거를 다 칼로 떼냈어. 그러면은 막말로 요런 조그마한 조각들 요거 하나가 이게 다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모양을 갖다 창문에다가 어떻게 붙이냐 이거죠, 얘네들을. 그렇죠? 자, 이 커팅기가 얼마나 정밀하냐면은 이걸 이제 우리는 반 커팅이라고 그래요. 전부 커팅이 있고 반 커팅이 있는데, 반 커팅을 세팅해 놓으면 칼날이 딱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칼날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커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지가 잘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잘려져 있는 것들이 요 후지에 그대로 모양 그대로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후지에 붙어 있는 요 온전한 걸 갖다가 유리창이면 유리창에 갖다가 싹 발라버리고, 싹 바른 다음에 이 겉에 이 회색들 있죠. 회색들만 손으로 다 잡아 뜯어내버리면 빨간색만 남는다. 네, 요걸 반 커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 커팅은, 모두 커팅은 당연히 여기까지 잘라주는 거죠. 커터 칼날이. 그렇죠? 네, 요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돼요. 자, 돈복 커팅, 지금 커팅기 설명했죠? 요런 식의 우리가 요거 스티커라고 하면 스티커겠죠? 이렇게 되면 디자이너들이 여기다 칼선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레이어를 잡아서 칼선을 이렇게 마킹을 해놔요.
그럼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 그게 빨간색으로 보여요. 자주색 같은 걸로. 그러면 실제로 그거 출력하면 그 색깔은 나오진 않아요. 다만 돈복 커팅기 칼날이 요 선을 따라서 가달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마크예요, 마크. 그러면 돈복 커팅기는 그 칼선만 따라서 쭉 이렇게 오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고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50배에서 100배는 빠르고 정밀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걸 갖다 우리는 이제 스티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요게 요 그림이 현수막이죠. 예, 현수막은 뭐 당연히 끈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뭐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형태. 예, 요거 현수막이라고 그러죠. 요런 걸 배너라고 그러죠. 요 지지대가 있고 요렇게 이제 거치대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실사출력물을 매달아 놓은 거, 요거 배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창문 홍보용 어떤 그 썬팅지라고 그러죠. 요 썬팅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기다가 싹 도배하듯이 발라놓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사출력물의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채널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채널 사인이 지금 현재 모든 광고판에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가장 모던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요. 자, 광고판은 이 밑판이 있어요. 밑판. 이렇게 밑판이 있어. 그러면 이 밑판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 가지고 입체적으로 글씨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요런 글씨를 내가 그 알루미늄 판을 이렇게 꾹 뿌려 가지고 요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싹 올려놓은 거지. 예?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볼륨감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볼륨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뭐로 표시할까요? 자, 요런 데다가 요게 도형 서식의 선 빨간 걸로 해보면 요 서로 밑판과 요걸 채널이라고 그래. 채널. 이렇게 입체감 있게 글씨 만든 거, 문양을 만든 거. 요 채널을 올려놓고 채널과 밑판이 닿는 데다가 이 용접을 해요. 용접기로 해가지고 이게 다 붙여놓는 거야.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게. 이 용접을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옆판이라고 그러죠. 옆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이제 뭔가 씌워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거 대부분 아크릴로 만들어요. 그러면 아크릴을 갖다가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크릴을 만들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딱 씌워야 되겠죠. 예. 씌워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모양이 나와요. 근데 붙이기 전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주 작은 LED 전구들을 잔뜩 심어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요 LED들 키면 LED가 불이 나오겠죠. 불빛이. 그럼 요 아크릴 색깔이 환하게 불빛이 나오면서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저녁 때 우리가 길거리를 댕겨보면 대부분의 간판들이 불이 켜져 있어서 잘 보이죠. 그게 바로 이 채널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인 글씨나 문양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LED 그 램프들을 잔뜩 묻어놓고 그 상판을 갖다가 빛을 투과할 수 있는 아크릴 뭐 이런 소재로 덮어가지고 완성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밑판이에요. 밑판. 진짜 그 커다란 밑판이죠. 이 밑판에다가 이 글씨들 채널들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죠. 또 이렇게 다 붙여놔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밑판을 들어다가 건물 벽면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딱 붙여 놓으면은 광고판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채널 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스카시 간판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걸 보면은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요. 얘는 무슨 저기 뭐 옆판도 없고 뚜껑도 없는데 글씨는
그 3D야, 3D. 3차원의 입체감 있는 글씨야. 다시 말해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3차원 입체 글씨를 만들었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LED 전구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심죠. 그냥 3차원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글씨를 갖다가 만들어서 붙여놓은 경우, 요런 거를 스카 시간판이라고 그래요. 스카 시간판. 그럼 마지막으로 요렇게 보이는 거, 요게 이제 후렉스 간판이라는 건데,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요, 요런 채널로 이렇게 3D로 보이지도 않아. 그 다음에 스카시처럼 이렇게 또 입체감도 없어. 그냥 이렇게 출력한 글씨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된 것 같지만, 이 소재, 여기다 붙여놓은 소재는 과연 뭘까? 이거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이게 바로 현수막을 찍는 것보다 조금 더 그 질긴 소재로 후렉스라는 그 소재가 있어요. 이 후렉스라는 소재에다가 이 그 뭐 솔벤 프린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해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네모난 쇠로 된 프레임에다가 팽팽하게 붙여가지고 가져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후렉스로 만든 거 뒤에다가는 그 램프를, 형광등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달아 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밤이면은 이 전체가 하얀색이 하얗게 발광을 하겠죠. 그러면서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정말 싸구려는 뒤에다가 형광등도 안 달라붙이겠죠. 그냥 글씨만 떡하니 후렉스에다가 출력해가지고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그건 되게 싸구려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건 후렉스 간판이야. 이건 스카시야. 이거는 채널 사인이야. 이 정도 알 정도의 안목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실사 출력 소재 후렉스가 뭐다? 합성수지 원단이다. 엄청 질기다. 현수막은 PVC로 만들었다. 얘 역시 무지하게 질기다. 배너 원단은 아주 얇고 가는데 이 쉽게 말리고 쉽게 접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너 원단의 특징이 있다. 백릿이라는 거는 뒤에서 조명을 싹 쐈을 때 확 그 조명바를 받으면서 살아나는 그런 종류의 필름이에요. 요런 것들이 실사 출력의 소재로 있다. 더 궁금하시면은 이제부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요런 예제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핵심 내용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